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예,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아들이 이제 상습 도박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들 앞에 이제 죄송하다는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 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뭐 대리 약 처방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또 개인 사생활까지 다 챙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아마 이분들이 뭔가 후보의 어떤 살림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은 어쩌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큰 위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부인의 그 허위 경력이 나왔을 때 예. 윤석열 후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해준 공정의 가치가 흔들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게 내가 행정 하나는 잘했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 항상 자랑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이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거기에 대한 심각한 저는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성님. 근데 여기 보면 어제는 서면으로 직원의 일로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논란과 물을 일으켰다. 제 불찰이다. 뭐 달라졌다면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럼에도 오늘 사과에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라는 그러니까 후보 본인과 김혜경 씨의 잘못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 토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직접 만날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후보가 그 전에는 이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사과 입장문을 냈죠. 사과문을 냈고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후보가 또 진솔한 사과를 내면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감사를 신청을 했고요. 이 사안은 그 배 씨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예. 그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별정직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배 씨 같은 경우는 5급이고 제보를 하고 있다는 그 A 씨 같은 경우는 7급 직원인데 이분들이 공간에서 별정직 직원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안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주로는 보통의 일반 공무원과는 좀 예. 업무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수영님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 저희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말인데 피해를 입힌 주체가 김혜경 씨인지 아니면 배모 씨로
본 건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 그 이제 이른바 녹취록이라고 하는 예. 제가 언론에 제보하고 있는 녹취록을 보면은 그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5급 직원인 배모 씨가 뭐 사모님을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를 거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분명히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배우자 부분이 관련이 됐다거나 뭐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응당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국 핵심은 도지사의 권력을 부인이 사적으로 이용했냐 안 했냐 이걸 텐데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는 정황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안심이 열등원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7,000원, 8,000원, 8,000원도 이렇게 하고 얼마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네, 알겠습니다. 소고기 법카 얘기는 어제 오늘 꽤 뜨거운 이슈였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이게 보니까 총목과 법인카드 한도가 최대한 12만 원까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12만 원에 맞췄고 소고기를 미리 개인 카드로 사고 나중에 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뭐 카드깡 얘기까지 좀 나왔고요. 사실 뭐 이게 액수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의전, 뭐 황제 의전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사사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악질적인 지금 논란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김건희 대표의 배우자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사적인 대화 녹음이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무속 논란 프레임이 하나가 이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청렴, 부패 방지,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봤을 때 액수가 뭐 12만에 맞췄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김혜경 씨의 개인 관련된 식자재 구매에 경기도청의 총무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전에 이 7급 공무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김혜경 씨한테 필요한 그 시기에, 그 필요한 시간대에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 총무과의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그 다음날 점심시간 사용대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예. 이전 걸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수차례 반복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액수에 맞춰서 쪼개서 카드를 썼고, 예. 이것이 법인카드라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공적 임무와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적 활동에 쓰라고 준 카드인데 만약에 김혜경 씨의 개인 식자재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써야 될 경기도청의 총무과 법인카드를 썼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고질적인 논란이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시간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이 공금 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저 부분이 액수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앞으로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저는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그리고 이 제보자 A 씨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여기에 100원 단위 내용까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에 좀 나올 텐데 금액이 11만 7,900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정확하게 법인카드 금액들을 대환 내용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에요. 뭐 밑에 가격표 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팩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 일단 찍어보세요.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SNS 내용까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식당에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건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육점도 아닌 정육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한 30km 좀 도청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그걸 샀을까? 정육점인 역할을 같이 하는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인카드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그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개인 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점심시간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 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소 국장님, 이제
저희가 설명 쭉 했듯이 이게 구체적인 정황 녹취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이나 혹은 배모 씨 측에서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배 씨와 김혜경 씨의 1차 사과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나온 이재명 후보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다. 이 사안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오늘 사과 메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아까도 나왔지만 근무하던 직원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보한 사람이 제3자가 아니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자신을 지지했던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음성 등등을 제보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누가 입었는가? 배 씨가 입었는가? 김혜경 씨가 입었는가? 이재명 후보가 입었는가? 수혜를 따져보면은 배 씨도 수혜를 입은 것이 있지만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은 김혜경 씨이고, 이재명 후보도 일부 이재명 후보의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챙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입은 주체가 이재명 후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이고 김혜경 씨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직원의 일이라면 배 씨와 그 제보자 A 씨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거라면 그냥 직원의 일이지만 예. 이것은 직원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직원의 일이 바로 공관과 연결되면서 후보와 배우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명하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가지고는 예. 이 사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지금 뭐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혜경 씨와 배 씨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솔한 어떤 국민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이슈를 빨리 잠재우는데 더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저게 만약에 혜택이라면 혜택을 누린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혜경 씨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고기를 나한테 사왔어요. 채소를 나한테 사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사왔냐? 이거 물어보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약을 누구한테 가져왔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는 마치 제3자, 제4자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 자체가 벌써 그 일을 직접 수행했던 사람이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이런 편법을 썼다는 식의 발언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 깡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회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른바 카드깡을 했을 때 20만 원이 넘은 적이 없고 A비서관님 오고 나니까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법인카드 재결제를 자주 해왔다는 정황, 이게 바로 그러면 공금횡령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제 A 씨 있기 전에 오모 비서관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잘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육식당하고 그다음 정육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곳이 꽤 있거든요. 이 고기를 사려면 정육점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식당 비용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의전팀 이제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12만 원 나간단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정육점에서 사는데 문제는 결제는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하는 결제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일상 시간대 주말에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인카드가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예. 본인은 서울에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정치자금은 논산에 있는 훈련소에서 이제 아들이나 뭐 딸이 그때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실제 어떤 쓸 수 있는 집을 써야 되는데 자기 집 주변에 쓴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뭐 MBC 김재철 사장이라든지 또 이 정권 들어와서 KBS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김밥을 사 먹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로 해서 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관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이 초밥 같은 경우도요. 예. 이 초밥을 시킨 당일날 이 이재명 후보는 저 경남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황교익 씨하고 둘이서 이제 이 토크할 때 있었어요. 그때 예. 아시겠지만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날 이게 초밥이 결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한참 이제 경남에 있을 때 이 결제는 경기도에서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아주 힘들게 개인 카드로 했다가 법인 카드로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예. 딱딱딱 이게 식당에서 이제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법인 카드가 의전팀 팀들 식사 비용으로 배정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그 소고기 결제해버렸으면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 혐의, 뭐 지금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뭐 등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